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2025년 2월 24일 장세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삼성공조 같이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보지 말자라고 했죠. 시간으로 상한가 쳤으니 이게 저희가 이젠 만약에 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또 따라 붙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시간으로 상한가 치는 경우에는 밀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주가 아무래도 대장주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 친 거고, 그 외에 뭐 케인솔이라든지 워트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시세가 좀 밋밋하게 끝난 부분이 있어요. 뭐 장 초반에는 뭐 잘 가긴 한 건데, 그래도 완벽하게 매물벽을 뚫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죠.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잡다로 삼성공주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삼성공주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가 짧았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트레이드들이 생각하기에는 3일선 아니면 5일선이거든요. 3일선의 지지를 받다든지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밑꼬리 달고 가겠다, 이렇게 밑꼬리가. 근데 세력들이 요즘은 굉장히 뭐라고 하지? 이제 개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약간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전을 굉장히 잘해요. AI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그 밑꼬리가 생각보다 짧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 초반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잡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못 잡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뭐 액침 냉각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주의하자라는 거죠. 굳이 뭐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을 따라 붙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눌림 자리에 잡고 기다리신 전략이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사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리 자체가, 가격대가.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300일선을 계속 못 넘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300일선을 계속 그 넘기다가 밀리고 하다가 어때요? 이날이 1월 3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00에서 강력하게 넘기는 장대 한 방이 터졌죠. 그런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밑골이. 물론 무너졌지만, 잠시 무너진 거죠. 무너졌지만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21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가 결국 상까지 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경영님들한테도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금일 매도를 했어요. 매도 신이 들렸습니다. 왜냐면 상한가 치는 건 알았어요. 알았지만 적당히 먹자. 항상 뭐 끝까지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매도 신이 들렸습니다. 왜냐면 많이 가봐야 4,500원 중반 정도, 저항대가 4,500원 중반대여가지고 내일 어떻게 뭐 그 이상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는 4,500원 중반대야. 그래서 가더라도 크게 가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왜냐면 이게 또 다음날에 시초가가 뭐 갭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바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시초가에 그 갭으로 올라가면 또 매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하다가 음봉으로 떼어맞고 아쉽게 매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매도신을 드렸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하셔서 뭐 상한가까지 뭐 들고 있는 시청자님들께서는 내일이라도 그냥 시초가에 매도하셔라. 적당히 수익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린 Y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골이 이렇게 음봉으로 달아줘가지고 5일선 이렇게 이쁘게 그 나오는 부분이고,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앞전고점 돌판 나온다고 보고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처럼 월요일날 때 시장 흐름이 별로여서, 그리고 코로나, 중국에 또 코로나, 새로운 코로나가 또 퍼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관광을 그렇게 많이 갔대요.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뭐 수젠텍,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죄다 강하게 슈팅이 나오다가, 물론 이렇게 밀렸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위에서 미는 것 자체가 오버긴 했어요. 더 가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장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뭐 전일 같은 경우 한알령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수급이 전혀 들어오질 않더라고. 다만 차트 베이스가 훼손되질 않았다. 얘도 그렇고 콘텐츠리 중앙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줬죠. 장 초반에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완전 마이너스권에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다?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전혀 21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장 거래량 실려가지고 앞전에 고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에서 어때요? 조정 나올 땐 거래량이 완전 수폭이죠. 그리고 2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어떻다 밀린 척 하다가 5일선 먹은 상태에서 끝났어요. 이게 막타에 좀 밀려서 그런데 그래도 5일선 완벽하게 먹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갭으로 안 띄운다고 한다면 상방울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납폭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한알령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뭐 엔터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좋긴 해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시간에 YG 플러스가 상까지도 쳤었죠. 물론 뭐 5%대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4%인가 5%인가 장중에는 이렇게 상한가 부근까지도 시간에 상한가 부근까지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맥점이긴 했어요. 금일 봤을 때는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런 게 확 느껴지긴 하더라고. 그래서 금일은 제가 봤을 때 전일 이렇게 엔터주들이 시간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거 봐서는 금일 한알령 관련주들 나쁘지 않아 보여요. 흐름상으로는 뭐 와이랩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콘텐츠리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끝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소폭 뭐 상승이지만 그래도 갭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그래서 내일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뭐 시세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좀 끌고 가시면서 강한 장대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 A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양봉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 음봉정 나오고 뭐 다음 날부터 또 수급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워낙 낙폭이 큰 상태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무너뜨린 척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에코포로 뭐 HN도 크게 하자 없어요. 장 초반에 밀리다가도 또 양봉 나오죠. 쉽게 죽을 수 있는 형태가 사실 아니에요. 2차전지 관련해서 납폭돼서 아주 회복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해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J2K 바이오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밀렸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1억 5천만 원으로 4% 밀었어. 이거는 장난질 하는 거죠, 세력들이.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상관없어. 소폭의 거래량이고 어차피 이런 종목 기다리시면 장대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기다리시면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슈팅이 나와요.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다리셔야 돼. 무시하셔야 돼. 웬만한 뭐 등락률은 무시하시고 기다리시면 뭐 크게 한번 먹는다. 현재 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수급이 돈다. 그렇게 치면 뭐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지만 신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KNS. 아이고. KNS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수급이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찍었었고요. 그 내용이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머스크 옵티머스 200억 개 노브 4족 80 배터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머스크 옵티머스 이런 내용도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성우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건 이제 또 비슷합니다. LG엔솔 4680 배터리 부품 단독 공급 소식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4680 배터리 부품이 이제 노보기상 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성우도 같고요. 현대공업, 현대차와 연동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제일 오래된 파트너사죠. 그래서 현대공업도 그렇고 MOT라는 기업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종목이 이제 4680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이 중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물론 뭐 성호라든지 MOT도 나쁘진 않아요.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명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뭐 KNS 이 종목이 좀 명확해요. 왜냐면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2.93% 꽤 많이 빠졌어요. 거의 3% 부분까지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음봉만 이렇게 잡히고 있다. 그럼 저는 이 종목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상방 매물대가 16,200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16,0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만약에 그 내일 같은 경우 금일이죠.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밀린다 음봉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밑꼬리 달고 바로 16,0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아니면 음봉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끝나잖아요. 만약에 소폭의 거래량으로 그러면 다음날 2월 26일 아니면 2월 27일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조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16,000원 보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내일 조정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전일날도 수급이 들어왔고 윗골이 넘기는 양봉 흐름으로 300일선도 이렇게 돌파 흔적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 시간으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2.64%, 뭐 3%까지 밀리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뭐 음봉 모양으로 잡히고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봉이 잡히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시세는 결국 나올 거다. 이번 주 아니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내일 나오면 더 좋고 이렇게 밀리다가 밑꼬리 다는 형태로 뭐 또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또 수급이 들어온다. 내일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음봉 모양 잡혔을 때 진입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 붙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서 잡으셔도 상관없고 음봉 지역 나오면 뭐더 좋은 거죠. 그래서 대장주는 일단은 뭐 두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대장주가 KNS예요. KNS하고 성우인데 전 KNS에 더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내일 밀렸을 때 이런 종목은 바로 밑꼬리 달고 상방으로 날릴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바로 수급을 들어오는 종목이 좋다 그러면 KNS 선택하시면 되고 난 좀 여유롭게 천천히 보유하면서 수익 먹으려면 현대공업 잡으시면 됩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